예, 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20번째 시즌의 8번째 강의. 역시 생각이 문제야. 오늘은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을 하고 삽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떠오르는 생각들은 5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나는 그렇게 생각 많이 안 해. 난 그렇게 살지 않아.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생각의 속성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얼마나 많이 떠오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방바닥에 앉아있든 아니면은 책상다리를 하고 가부좌를 하든 아니면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든 또 지하철 좌석에 앉아있든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시든 간에 눈을 감고 자신의 숨쉬기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쉴 때마다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느낄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셔도 되고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코끝에서 숨결이 느껴집니다. 찬찬히 이렇게 느껴보면은 숨이 들고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집중해서 한 5분만 눈을 감고 호흡에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그러면 생각이 얼마나 많이 떠오르는지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예를 들면요, 촛불이 참 작은 불꽃이죠. 어둠 속에 놓으면 그 빛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고 밝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낮에 촛불을 켜면 불이 촛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모를 정도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좀 배제하고 호흡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는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신다면은 1분도 되지 않아서 지금 내가 뭐하러 이걸 하고 있나. 다리가 간지럽네. 얼마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던 다리 어느 부위가 간지러워서 또 긁기도 합니다. 아니면 죄송합니다. 어제 있었던 불쾌한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어제 내가 친구를 만나서 밥을 사줬는데 걔는 어떻게 한 번도 밥을 사지 않는 거지? 인색한 놈 같으니라고. 또는 느닷없이 요즘 들어 소화가 안 되고 위가 더부룩한 증상이 떠오릅니다. 이거 위암 아니야? 그 건강 프로그램 보니까 이러면 위암이라고 그러던데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죠. 내시경 받아봐야 되나? 또는 얼마 전 병문안을 갔던 친척이 떠오릅니다.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못 쓰는 겁니다. 나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요즘 또 건망증이 심해졌는데 요즘 무슨 조기 치매라 그래서 나이가 젊은 사람도 치매에 걸린다고 하는데 이거 치매 전조 증세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자신이 호흡에 집중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호흡에 집중해야 되지. 그러면서 다시 호흡에 집중했다가는 다시 생각에 빠져들게 되죠. 이렇게 5분 동안 호흡에 집중해 본 분이라면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 걸까? 하고 어떤 분은 낙담을 하실 거고 어떤 분은 내가 좀 산만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5분 동안 호흡에 집중해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마구 떠오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호흡에 집중하는 바람에 명확하게 내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된 것뿐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바쁜 이유는 사실 실제로 바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그 생각들이 우리를 다그치고 빨리 일을 마치라고 재촉하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오늘 마칠 수 있을까? 이 일을 하고 내일 일도 오늘 다 해치워버리자. 그래서 내일 편하게 지내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오늘 퇴근 시간 전까지 일을 마칠 수 있어야 야근을 하지 않을 텐데 하면서 또 빨리 일을 마치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직장 동료들보다 더 빨리 또 더 일을 좋게 마감을 해서 상사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은 계속 우리를 밀어붙이고 우리는 그런 생각에 치여서 마음은 더 다급해지고 도리어 일을 허둥지둥하게 되고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조바심은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올 때쯤에는 파김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굳게 믿고 내 생각이야말로 틀리지 않다고 여기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 여기고 그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생각은 변덕스럽고 일관성도 없고 믿지 못할 것이며 일시적이고 아무렇게나 즉 무작위로 올라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일관되고 믿을 만한 것이며 절대 불변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마음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끊는다고 마음먹었다고 합시다. 난 다시는 술을 한 모금도 안 마실 거야. 술로 인해서 몸도 망가지고 또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려서 가족들도 이제 나를 갖다가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래서 술을 끊자. 하지만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 하루 정도 술 마신다고 뭐 그러고 이번에는 딱 한 병만 마시자. 이렇게 생각해서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아내랑 말다툼하는 바람에 술이나 마시자. 그래서 속이나 풀자라고 다시 술을 입에 대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날 마침 모임이 있어서 내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은 이 분위기를 망칠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 장단에 맞춰주자 하면서 술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자꾸 변하는지 알기 때문에 나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우리들은 흔히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변덕스럽게 변하는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고3 수험생이 있다고 합시다. 당연히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딱 마음 먹은 날, 그 학생이 좋아하는 가수가 TV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 요 프로그램만 보고, 공부를 하자. 뭐, 고3이라고 해서,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억압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쌓여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보게 되죠. 이렇게 한동안 보고 이제 책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한 날, TV를 봤다는 것에 대해서 자책감이 들죠. 그래서 이제 괜히 책장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약하고 의지박약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이제 공부에 다시 좀 열중하려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본 중간고사가 떠오릅니다. 왜 그때 공부를 안 해서 내신을 망쳤을까? 후회의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두려움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집중력은 떨어지게 되고 공부는 더 안 되게 되죠.
이미 시간은 많이 흘리게 되고 에이 그냥 내일서부터 열심히 하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예로 든 학생의 생각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했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잠자리에 들고 맙니다. 그러면 이 학생의 생각은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잠자리로 들 때의 생각이 그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꼭 봐야 되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일까요? 그나마 이 예는 두드러진 생각 3가지를 예를 들었지만 그 사이에 떠오른 수많은 생각들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그 사이에 든 모든 잡념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책을 몇 권을 써도 모자랄 지경일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실 때가 있죠. 예. 죄송합니다. 다음 동영상을 마저 하겠습니다. 원고가 뒤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죠? 라고 했을 겁니다. 예, 그건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쉽게 바뀐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항상 원숭이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마구 옮겨 다니는 것처럼 변덕스럽다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저 인연 따라서 느닷없이 튀어올라오고 느닷없이 솟구쳐 오르고 느닷없이 떠올라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은 잡념이 많다고 하고 또 알면서도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뻔히 눈뜨고 확인하면서도 걱정이 많다고 또 하소연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걸 자신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걱정이 많은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죠. 여기서 좋은 소식 한 가지는 누구나 생각이 많고 누구나 걱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 구조 자체가 많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걸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우리가 그 생각에 놀아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논리나 이성의 옷을 입고 아주 정교하고 교묘하게 위장을 한 채 떠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에 속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니 왜 내 생각을 믿지 않아야 된다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또 생각이 나를 속인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생각의 속성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생각의 속성 자체가 매우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우울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하면 할수록 거칠어진다고 하듯이 생각은 하면 할수록 나쁘고 불안하고 자기 비하적이고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기 비판적인 생각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몸은 늘어지고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잠이 오지 않는 밤새도록 안 좋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의 생각의 속성이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불면증의 고통은 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이리저리 누워봐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느닷없이 얼마 전 돌연사한 친구의 죽음을 떠올리고는 내가 죽으면 자식들 미래는 누가 책임지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40대 중반인데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그렇다면 회사를 나가서 뭘 먹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매일 게임만 하는 자식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고요. 또한 그동안 모은 돈은 없는데 자식들은 벌써 결혼할 나이가 돼서 어떻게 시집장가를 보낼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으면 또 암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떠올리고는 또 겁이 나기도 하죠. 이처럼 밤새도록 안 좋고 비관적이고 쓸데없고 불필요한 생각들로 고문을 당한 채 새벽녘에 간신히 잠을 이뤘다가 한두 시간 자고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직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불면증을 앓는 분의 걱정을 찬찬히 살펴봅시다. 그냥 사례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그의 걱정을 뜯어보면 다 그럴듯한 걱정들입니다. 이처럼 생각은 교묘하게 위장을 하고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걱정들은 사실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언제나 그렇듯이 닥쳐서 어찌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걱정하지 말고 닥쳐서 해결하자는 생각은 전혀 떠오르지 않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을 살 뿐이지 미래도 과거도 살 수 없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생각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원고 아까 NG가 났던 장면,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를 볼 때 영상기의 빛이 스크린에 비칠 때 우리는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액션 영화를 영상기에서 돌리면 멋진 활극이 펼쳐지고 우리는 손에 땀을 쥐게 됩니다. 또 멜로 영화를 볼 때면 우리는 지고지순한 사랑에 빠져들기도 하고 스릴러 영화를 볼 때는 극적인 반전에 감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화를 볼 때 반 정도만 사실 빠져서 보죠. 영화를 볼 때 문득문득 에이 저건 배우들의 연기지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에 속는 것은 바로 영화를 볼 때 그 영화가 진짜라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영상기의 빛이 꺼지고 나면 하얀 스크린만 남게 되죠. 그 스크린은 수많은 영화가 그 스크린에 투사되었지만 아무런 흠집이나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저 그 빛을 반사하고 나서는 원래의 스크린의 하얀색으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생각도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화를 진짜라고 여겨서 영화의 내용에 따라 거기에 빠져들어서 울고 웃고 비관하고 우울해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 자신의 생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거리를 둬야 됩니다. 생각이 올라왔을 때 내가 지금 비관적인 생각을 보고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생각을 본다고 여겨야 합니다. 지금 내가 우울한 생각을 보고 있구나. 내일이면 이 생각은 먼지처럼 또 흩어지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내가 지금 비관적인 생각을 보고 있구나. 이 생각은 지난번에도 나타나더니 또 나타났네. 기껏해야 뭐 며칠이면 또 없어지겠지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본다고 여기고 내 생각을 남의 일을 보듯 해야 합니다. 마치 공원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여유 있게 관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생각에 휘둘려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맙니다. 왜 남의 일 보듯이 해야 하는가 하면 말이죠. 친구의 부모님 장례식에 가서 문상을 하게 되면 친구가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내 부모님 돌아가실 때처럼 슬프진 않잖아요. 내 친구가 중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참 한참 일할 나이에 정말 안타깝다고 여기지만 내가 중병에 걸린 것처럼 심각하고 괴롭지는 않잖아요. 내 친구의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다고 하면은 내 자식이 대학에 떨어진 것처럼 우울하고 속이 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생각도 남의 일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이 연습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객관적으로 내 생각을 보게 되고 변덕스러운 마음의 장면에 내가 덜 노란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생각을 쳐다보십시오. 그저 여유롭게 남의 일처럼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